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1부 어떠셨어요? 우리 PD님은 뭐 감동의 쓰나미였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개원은 개고생. 원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산의 장문외과 견하는 최성량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병원이 엄청 커요, 원장님. 의사 선생님이 4분이신가요? 네. 5분이신가요? 네. 4분. 이게 단독 건물에 익산을 대표하는 대장문 전문 외과 의원이라서 익산의 많은 시민들께서 다 장문외과로 오시는데요. 원장님, 저희 고객 관리할 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컴플레인 환자들이잖아요. 원장님 뭐 어떻게 하세요? 컴플레인 환자들 오시면. 개원 상당 동안 저희들이 직원들 친절을 하는 게 네. 있어요. 환자가 보호자가 합리적이지 않는 요구를 하면서 화나고 막 무리하게 요구하고 네. 또 막 화를 낼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직원들을 하나씩 물어봤어요. 네. 많은 직원들은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는 없다. 그중에 업무가 지원하라 이런 얘기를 하던 게 그러면 저 사람이 왜 화내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 스타일이 항상 자기 입장이 있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내 에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에고. 내 어떤 명예, 자존심, 내 권위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 그걸 내세우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어떤 분쟁이 되는데 그걸 먼저 내려놓고 자기 감정을 낮출 수만 있다면 상대방한테 물어보거든요. 오히려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불만 안고 그냥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갖고 있는 것을 뭔가 이렇게 내세우고 또 주장했기 때문에 잘 소통한다면 거꾸로 어떤 내 고객이나 중성 고객이 친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고생을 저희가 일부에서 촬영을 하면서 팀이 책을 조금 적어가지고요. 출판사에 원고를 넘겨가지고 제가 생각하면서 적었던 내용들이 책으로 출간이 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내용은 다 있고요. 저는 오늘 최 원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대본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신뢰, 연민, 평화, 흥분하지 않고 왜 화내는지 듣기, 적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뭐 이런 얘기들 말씀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좀 이상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한데요. 어떠세요? 실제로 저 고객이 의료 소송을 차트 복사 다 해가고 나는 연병원 한번 고생해봐 하면서 가겠다 이런 대응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뭐 어렵죠. 제가 아시는 원장님은 그쪽이 세게 나오면 나도 세게 나가면서 오히려 뭐 겁을 준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밖에서 막 이렇게 난리 치시면 경찰 불러서 막 대응하시는 분도 계셔서 정말 싸우고 이러시는 원장님들도 뵌 적은 있는데 서두에 말씀했던 컴플레인의 환자들 고객들하고의 관계가 해결이 안 돼서 의료 소송이 혹시나 이제 예상이 된다 이러시면 원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차트를 꼼꼼히 기록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진짜 의료 과실이고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뭔가 이렇게 해결을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무례함과 네. 합리성이 얘기한다면 단호해질 필요가 있는데 직접 상대가 쉽지 않거든요. 일단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상대방 말을 들으려고는 안 해요. 그때 대화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뭐 인간적으로 얘기하고 하더라도 막무가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굉장히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정말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일인데 이제 잠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쪽에서 의사가 의료사고가 의료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솔직하게 사과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소리 윅스라는 책이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그런 문제를 대처할 것이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면 정말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혹시나 그런 조짐이 있으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차트 기록 다 말씀하셨지만 평소에 기록 다 해놓고 이제 그런 조짐이 보이시는 분이 오신다면 그때 더 신경 써서 차팅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료사고 공제조합 같은 거 가입하셨잖아요. 꼭 하시고요. 그렇게 법적으로 됐을 때 그쪽에 대한 처리를 또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실제로 어려운 것은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은 서로 막 나가지는 않잖아요. 본인이 극단적으로 손해를 볼 건 안 해요. 또 서로 타협이 가능한데 정신적으로, 네. 정신적으로 그런 좀 있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까지 갈 수가 있어요. 들려볼 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방어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네. 방어적으로 치료하고 욕심 나더라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않고 그래서 미리 좀 조심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의사들의 실은 힘든 게 뭐냐면 무방비 상태로 항상 노출되어 있거든요. 어떤 환자가 어떻게 올지를 몰라요. 환자가 의사를 잘 만나는 것도 하나의 그 행운이지만 의사도 환자를 잘 만나는 것도 행운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어떤 하더라도 실은 결과를 100% 예측하고 100% 좋은 결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나더라도 조금 조심스럽고 환자를 잘 봐서 한다면 아무래도 확률을 낮출 수 있지 않나. 특히나 외과 의사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외과 의사는 수술이라는 게 항상 합병증이 제로일 수는 없는 거고 합병증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거를 요즘 사회는 다 의료 과실로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라서 정말 외과 의사로 살아가기 너무 힘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정도를 오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리하게 욕심하면 안 될 것 같고 특히나 개원하신 1차 의료기관으로 개원하신 선생님들은 자기가 이게 좀 무리일 것 같다 또는 부담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상급병원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고 저희 주위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개원이 오래될수록 관상제기가 돼가는 것 같다. 그래서 고객분이 오셨을 때 관상을 보고 컴플레인 환자이거나 또는 의료적인 약간의 걱정이 좀 되시면 오히려 방어 진료를 얘기하셨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고객 관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충성 고객인데요. 그 많은 책들에서 충성 고객을 만들어라. 컴플레인 환자를 잘 대응했을 때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정문외과에 오시는 수많은 환자들이 뭐 10년, 20년씩 계속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개원한 지 2년밖에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충성 고객을 좀 많이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볼 때는 의사로서 실력을 쌓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병원에 왔을 때는 그럼 자기 병을 치료되려고 왔으니까 아픈 것을 해결해 주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병자를 다루기는 환자를 가려야 된다. 네. 병자는 병을 갖고 있는 병면을 갖고 있는 하나의 그냥 병이지만 환자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인격체라. 이게 인격체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더 관계를 맺지 않은가 생각했는데 나를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기대를 별로 안 해요. 나한테 기대가 많은 사람은 그만큼 그 기대에 대한 충족을 안 해주면 네.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분들한테는 실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먼저 이렇게 해주고 또 스케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만 진료 볼 때도 저 사람이 나를 신경 써주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는 내가 다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요. 차트나 그 사람의 정보를 기억해요. 그래서 미리 올 때 관심 갖고 물어봐주고 그러면 그런 것도 나를 기억하네 그러면서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일상생활 그때 뭐 결혼 뭐 자녀를 결혼했다더만 잘 살고 있어 좀 멋있다 이렇게 해도 그러면서 병자 대 의사가 아닌 그 사람을 가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으면 그런 표현 하잖아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것은 겉에는 그냥 만나는 거지만 그 사람이 모든 걸 만나야 된다. 결국은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태도가 능력이다. 전에 어떤 분들은 혼자 많고 일부러 저녁도 얼른 일찍 먹고 가고 항상 운동을 왜냐했더니
내가 피곤하고 체력이 딸리면 환자한테 잘해줄 수가 없다. 그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최상의 컨디션이게끔 만드는 거, 충성 고객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제가 최 원장님을 안 지가 한 13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주옥 같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정말 오늘 그 엑기스를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충성 고객을 만드는 비결이 뭐냐는 이 한마디 질문에 30년의 노하우를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실력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태도가 또 실력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정말 그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엄청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아까 처음에 저도 얘기했던 신뢰, 믿음, 사랑, 평화 다 그런 부분이 태도 연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충성 고객 얘기를 나올 때 저는 이 대목이 기억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기억해 준다는 거 있잖아요. 차트에 적으라는 거죠. 그 사람 누구랑 같이 왔는지 또는 환자들이 얘기해 주는 얘기들을 다 적어놓고 다음에 오셨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따님이랑 같이 오셨었는데 이사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이사 잘 하셨습니까? 라든가. 그리고 이런 걸 호명해 준다는 거. 그래서 당신이 왔었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걸 인지시킨다는 거. 그런 것들이 충성 고객을 만드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신안 중에 소개로 오시는 분이 몇 프로 정도 되세요? 소개를 해서 오시는 신안분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충성 고객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이 환자들한테 얼마나 만족시켜 주는지, 최고의 서비스를 주는지, 감동 서비스를 주는지, 고객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제 기원을 만들고 그러면 막 식감 나겠지만 오늘 환자도 안정적이 돼가고 오늘도 이제 경제적 기반 좀 돼가고 그러면 지쳐가지고 그 사람한테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네. 많아요. 근데 내 주에서 보면 오래 되더라도 에너지가 있고 의사로서 실력 개발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거든요. 그럼 차이는 뭐냐면 환자를 보고 환자에게 도움을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는 사람, 재미를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래 가요. 내가 스스로를 믿고 신뢰하고 환자가 인간 사람을 갖는다면 그게 내가 계속 롱런할 수 있는 또 실력을 또 늘리는 길이고 환자와의 소통하면서 또 서로 환자도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장님 너무 감동입니다. 너무 감동의 쓰담이고요. 저는 진짜 원장님 얘기 들을 때마다 좋은 것 같고 반성하게 되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게 되고 스스로를 돌이키면 그게 거울인 것이지 네. 제가 뭐 그렇다는 건 아닌데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못하고 있고 저는 원장님 네. 얘기에서 원장님이 자꾸 떠올려지는 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을 재밌어하는 사람, 자기 실력 개발에 항상 노력하시는 분, 아이고. 컨디션 조절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의사 쌤이시기 때문에 저는 최 원장님이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계신 게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하시면서 얘기 들으시면 우리 피디님처럼 계속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서 사실 피디님이 의료계 쪽에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저하고 이제 개고생 촬영하면서 지금까지 한 15분 정도의 의사쌤을 만났는데 오늘 집중을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완전히 부동자대로 계속 고개 끄덕이시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오늘 오전에 수술 내시경 하시고 오후에 진료 계속 보시고 진료 끝나자마자 바로 또 이렇게 길게 녹화하시는데 진짜 집중력 대단하시고 컨디션 조절 체력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익산까지 왔는데 진짜 우리 PD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익산에 온 보람이 있는 것 같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차후에 또 기회가 되시면 원장님 꼭 한번 모시고 또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